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어려움은 김정은을 환영하는 군중을 조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시민이 환영하는 것하고는 이게 질이 다릅니다. 김정은은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손자고, 김일성의 그 전쟁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걸 확대 발전시켜 가지고 핵무장을 하고 그 핵을 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겠다고 하는 자니까 이 김정은을 한국 국민들이 환영한다는 것은 강도 피해자가 강도를 환영하면서 집안 안방으로 영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김정은을 환영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간다는 그 순간 한국인은 영혼을 상납하는 거죠. 영혼을 떼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환영하러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스탈린이 만약 워싱턴을 방문할 때 미국 사람들이 스탈린 대원수를 환영하면서 펜실베니아 애비뉴로 나갔다면은 그 미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직된 군중이 환영한 것은 김정일을 환영한 것이지, 김정은을 환영한 것이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을 환영한 게 아니죠. 또 그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때도 보면 태극기 들지 않았습니다.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환영했다는 것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존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죠. 태극기를 들고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그러나 거기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남북관계에서 가해자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좀 너그러울 수가 있죠.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서울 오는 것을 이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김정은 편이냐 대한민국이냐로 가르는, 이건 어떻게 보면 괜찮은 분열법입니다. 결국은 90% 이상이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때 김정은이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70%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다 맨정신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서울에서 한국인들이 전범 김정은을, 테러 진행자 김정은을 환영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이 정권이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동원력이 있으니까 동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관이 나서가지고 군중을 동원한다? 그리고 반역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군중을 동원한다? 여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점. 그래서 저는 오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또 김정은도 자기가 절대적인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는
누구 한 사람 의견을 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죠.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죠. 김정은의 신상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또 한 분 있네요.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태영호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처럼 환영 인파가 모여 김정은을 환영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원화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그러면서 남남 갈등이 심한 서울보다는 조용한 제주도가 좋을 것이다. 제주도로 하면은 선전 효과는 좀 낮아지겠죠. 모르죠. 또 백두산 물을 떠 와가지고 백록담 물하고 섞는 쇼를 하면은 국민들이 뭐 잠시 속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백두산 물하고 백록담 물을 섞으면 통일이 됩니까? 그게 연방제를 암시한다고 하는데, 연방제는 샘물과 오물을 섞어서 같이 들이마시자는 겁니다. 태전공사는 또 김정은의 남쪽 방문을 두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내부 구조를 보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방문 문제가 제기되면은 밑의 일꾼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위험한 적진 속으로 내려가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체계와 문화가 있다. 1994년 김일성의 한국 방문이 간부들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94년 김일성은 한국에 오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니까 거기서 그 다음 차례로 김일성이가 한국에 오려는 논의가 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국 컨텐츠를 많이 본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도 옆에서 한번 가보자고 계속 조를 것이고, 한국을 보고 간 김여정도 오빠에게 한번 가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최룡회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 등은 원수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남조선 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총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게 북한이란 정권의 생내가 이렇다는 거죠. 김정은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정은을 안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충성 경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김정은에도 꼼짝하기 어렵다는 이 독재 체제 안에서의 이상한 논리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위험하게 작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핵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태가 생기면은 김정은 주변에서는 핵무기를 써야 된다는 쪽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경론이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김정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태전공사는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비례관에서 열린 김정은의 핵 전략과 한반도 통일 전망 강연회에서는 이른바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 환영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했네요. 북한에 가서 일주일 정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현재 종북, 친북이라 불리는 세력들은 북한의 시스템이 아닌 김정은 세습 정권을 칭송하고 있기에 종김, 친김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것도 제가 평소 하는 이야기를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북하면은 그 북이 북한 정권일 수도 있고 북한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하고는 친해지는 게 좋아요. 북한 정권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북한 정권, 친북한 주민 이렇게 해야 되고, 종북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지금 북한을 추종한다기보다는 김정은을 추종하니까 종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다. 친김 세력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언어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황장엽 선생도 그렇지만 이 태영호 전 북한 공사도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다.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 남북 간에 제일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이 남북 경제 협력이란 말입니다. 남북 협력 또는 남북 교류 또는 남북 협력. 교류도 아니고 협력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북한에 돈과 물자를 갖다 붙이는 것을 대북 퍼주기라고 해야 될 텐데 또는 대북 지원이라고 해야 될 텐데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형사와 범인 사이에 협력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거린한테 돈을 주는 걸 거린과 부자가 협력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남북 간에 무슨 협력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태영호 공사 이야기대로 종김 세력, 친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김은 김정은입니다만 정확한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